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 결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민주당이 급발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고요. 검사 탄핵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이런 보복성 탄핵,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법 왜곡죄는 제가 법대 다니던 시절 공부를 할 때나 그 이후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법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법 왜곡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 왜곡죄나 법사위 왜곡죄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부터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지난 결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사들이 최종 논고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종 논고라고 하는 건 검사로서 그동안의 재판을 정리해서 재판장과 방청객한테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동안의 재판의 경과라든지 쟁점이 다 녹아 있습니다. 검사는 최종 논고에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안을 역시 매우 중대하게 봤습니다. 제가 저번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장동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는 그 의혹이 최절정에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했고요. 특히 대선 결과가 0.7%밖에 차이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 이슈만큼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 결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사들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결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 얼떨결에 그랬다. 말이 좀 헛나왔다는 식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말이 헛나왔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판넬을 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자료까지 미리 제작해서 제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검사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기도 국감에서 한두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다. 여러 방송에서 종편과 지상파 또 채널A, CBS 등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허위사실의 유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국민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전파성도 높고 죄질도 무거웠다. 이런 점을 두 번째로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분도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준 분이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줬던 분들에 대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아예 장례식장도 가지 않으면서 선을 그은 것이죠. 그리고 재판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아주 하급 직원 취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급 직원이랑 놀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농담도 나는 안 한다.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본인의 비리를 감추려고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냐. 그래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렇게 봤고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거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거의 협박한 사람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끝까지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언까지 시켰다는 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도 검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범행의 은폐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고 김문기 씨 유족과 만나서 더 이상 폭로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요청을 했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그쪽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중한형을 선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9월 30일에 결심할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본인이 예전에 알았던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조작하려다가 그 파일이 녹음되면서 된통 걸린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재판에서도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이 사건에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여러 증거들을 참고 자료로서 현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에도 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여러 가지 사례들, 과거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옛날에 처벌된 적이 있다.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비후보 시절에는 명함을 못 돌리거든요. 근데 명함을 먼저 돌렸다가 걸려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하지 못합니다. 선고유예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전력도 상당히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사례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17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고요. 19대 대선에서도 유명 기업인의 양아들인 것처럼 또 허위 진술을 해서 그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거든요. 근데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대선 후보는 사실은 군소 후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였죠.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가 되거든요. 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본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또 구자룡 변호사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도 좀 예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선이 박빙이었고 너무 여러 차례에 거쳐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9월 30일에 결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구형도 제가 나중에 예측을 해볼 텐데요. 그 부분도 역시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 하는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 방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도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 이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체포 동의를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1국 체제에서 과연 민주당에서 가결시켜 줄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다만 1심에서 버젓이 증거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중교사는 조금 다릅니다. 위중교사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체포동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결이 됐었죠. 그래서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됐지만 국회에 체포동의안 자체는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위중교사 사건과 또 대북송금 사건 이것들은 그 범죄 사실이 포함이 됐거든요. 한번 그렇게 가결을 받은 부분은 다시 재판 끝에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또다시 체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한번 국회에 체포동의가 있었으면 그 효력은 계속해서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위중교사로 법정 구속을 할 때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다른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없이 과거에 그걸 가지고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면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중교사 다 순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